네,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취업하는 길, 그 길의 나침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NCS 활용 가이드 2부 문을 활짝 열어볼 텐데요. 자, 2부에서는 실제 채용 공고문을 바탕으로 NCS 기반 채용 그 실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셔봤는데요. 한국 HR 진단평가센터의 이승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행동과학연구소 김순호 연구원님도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께 이런 질문부터 드릴게요. 앞서서 이 금융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신의 직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신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좋다고 난린 거예요? 일단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네. 알았던 사실인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네. 신도 가고 싶은 직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마저도. 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네. 금융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안정적이고 그리고 그 안정적이라는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일단 대조 신입 그 초입 임금이 이제 화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평균 3,800에서 4,400 정도가 돼요. 그리고 정년이 보장되고 네. 그래서 이거 임금 피크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네. 다른 금융권 같은 경우는 임금 피크제 했을 때 임금 보존 수준이 40에서 50% 정도 되는데 한국은행 같은 게 88%입니다. 예. 그러면서도 사실 뭐 민간 기업보다는 업무 강도가 낮고 네. 각종 복지 혜택이 있음으로써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굉장히 가고 싶은 직장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또 네. 하나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근로자의 평균 그 직장의 근속 연수가 5.6년이에요. 네. 5.6년인데 이런 금융 공기업 같은 경우는 14.7년이라는 걸 봐서도 굉장히 일하기가 좋은 직장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만 들어봐도 네. 신의 직장 맞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NCS를 도입을 한 이 금융 공기업들이 올해부터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좀 채용이 쉬워졌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필기시험 문제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또 어려웠다고 하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산업은행 논술에서는 이 삼국지 등장인물인 조조의 인사 방식과 탕평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삼국지 등장인물 조조의 인사 방식에 대해서 논하시오. 조선 후기 탕평책에 대해서 논하시오. 산업은행에서 나왔고요. 또 수출입은행의 저술 문제로는요. TPP 화제가 됐었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되고 또 한국이 TPP에 참가한다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나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연구원님, 이 문제 보고 네. 과연 NCS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이런 문제에도 반영이 됐나 전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네. 반영이 된 건가요? 그렇죠. 이제 겉으로 보는 가시적인 측면에서는 NCS 분야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기업에서 최근에 이슈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역사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문학적인 소양을 묻고 있는 논술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경제 구조를 이해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NCS에서 그 이렇게 핵심으로 삼고 있는 직무 분야에 적합된 어떤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 보이지만 이런 구조 자체가 기본적인 어떤 직업 기초 능력이라든가 기본적인 능력 요소로서는 또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알겠습니다. 치러진 네. 금융 공기업 시험 같은 경우는 네. 6개 공기업 중에서 4개가 이제 NCS 채용을 도입을 했고 그래요? 기존에 그 가장 지원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논술 시험 부분인데 논술 시험 부분은 이제 기존의 체계를 그대로 가져갔다고 볼 수 있고요. 출제 경향은 사회 전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거를 어떤 분석적 사고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가는지 이를 보는 거고 그 전공 시험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최근에 한 3년 이내에 뭐 해외에서 이제 뭐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은 그 직원들이 네. 자기의 관심 분야를 이제 시험 문제로 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제 전공 시험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인기가 많은 금융 공기업 이번에도 역시나 경쟁률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평균 경쟁률 90대 2를 넘어섰는데 어떤 사람이 NCS 기반 채용에 유리할까요? 금융 공기업에 지원하면서. 일단 한국
은행의 경우에는 네. 이번에 자격증이라든지 외국어 우대 사항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지했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스펙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반면에 이제 아까 연구원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직무와 관련된 이제 어떤 우리 지기태, 예, 네. 지식 기술 태도의 어떤 비중이 좀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고문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분석할 공고문 어느 기업일지, 어느 기관일지 궁금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 분석할 기업입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네요. 그래요.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을 관리하는 공단이다. 네. 공공기관이다. 뭐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바다를 깨끗이 하는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의 이제 산학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예. 주요 하는 일은 그 해양 폐기물의 효율적인 방제와 네. 또 그와 관련된 교육 훈련, 기술 개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실제로 어떤 그 더러워졌을 때 그걸 깨끗이 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이제 초점이 맞춰 있고요. 주요 사업으로는 이제 해양 환경 및 보전 관리, 네. 해양 환경 개선, 해양 오염 방제, 교육 및 국제 협력, 그리고 각종 해양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몇 해 전에도 네. 태안에서 대규모의 기름 유출 사고도 있었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바다가 크게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채용을 할까요? 예. 연구원님? 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10월 16일 금요일부터 네. 30일까지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요. 채용 직군은 일반직과 해상직에서 NCS 기반으로 채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직은 이제 일반 행정으로 대졸과 고졸 채용을 준비하고 있고 해상직은 항해사와 기관사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NCS 기반 채용 제도가 아니고 기존의 그 채용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직무가 있는데요. 네. 방사능 측정, 분석 및 평가라고 하는 직군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NCS 기반으로 능력 중심 채용을 하는 분야는 두 개 직무 그렇습니다.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직과 해상직인데 하려면 다 하지. 왜 네. 두 개만 할까요? 그렇죠. 사실 이제 NCS 기반의 능력 중심 채용 제도를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각 기업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또 이제 그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방사능 측정, 분석 및 평가라고 하는 상당히 특수한 직무군에 대한 아직 NCS 개발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모집 분야를 달리해서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채용 분야가 다르고요. 어쨌든 두 개 분야에서 이번에는 NCS 기반 채용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해양환경관리공단입니다.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인재상을 보시면 이제 이에 대한 어떤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크게 네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NCS 기반의 그 직무 특성들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네. 근본적인 인재상에 있어서는 지식 전문성, 주인의식, 창의적인 열정, 그리고 어떤 환경 보전이라는 것과 관련된 청렴성.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기본 인재사항으로 꼽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채용 공고를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행정직에 대한 공고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코드가요. 먼저 대분류와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몇 번 받은 것 같아요. 그 앞에 왜 네. 분류 앞에 숫자가 네. 나오잖아요. 그것도 뭔가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 방송 중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가 공고문을 계속 방송 중에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공고문 역할 중에 하나가 뭐 기업에서 우리가 이런 직무로 채용한다라고 뭐 발표를 하는 그런 기능도 있을 수 네. 있겠지만 지원자 입장에서는 그럼 그 직무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앞에 나오는 게 분류 코드입니다. 네. 그래서 각각 보시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를 해서 그 능력 단위까지 코드가 돼 있어요. 10자리로 돼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대분류에 경영, 회계, 사무 02로 돼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중분류에 기획, 사무로 01이 돼 01. 있고 그리고 소분류에 02로 해서 홍보, 광고 그리고 세분류로
기업 홍보 01이 붙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온라인 홍보로 예를 들면 이제 능력 단위 요소 03으로 돼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코드를 조합해서 제가 한번 NCS 사이트 이걸 이제 NCS 공식 사이트에서 이제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요. 직접 시연을 해주시면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NCS에 대한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네. 예, 홈페이지고 여기서 NCS 학습 모듈 검색이라는 그 메뉴가 있고요. 그 밑에 똑같은 NCS 학습 모듈 검색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예, 여기 지금 저희가 코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코드를 검색하는데 그 아까 각각의 번호 대분류의 02, 02. 예, 그 다음이 예. 중분류의 01이었죠. 01이었죠. 01, 소분류의 02. 01, 그다음에 02, 소분류는 02고요. 예, 세분류는 다시 세분류는 01입니다. 01이고요. 네. 아까 능력 단위의 온라인 홍보 03이요. 3, 그래요. 예. 해서 검색을 하시면 네. 나왔습니다. 여기 어. 보시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가 이제 지금 공고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고 네. 온라인 홍보가 있죠. 그래서 온라인 홍보를 클릭하시면 이제 요와 관련된 이제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자세하게 나온 것 같은데 능력 단위 정의가 나온 부분도 지금 네. 있는 건가요? 네. 능력 단위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수준은 4수준이고요. 능력 단위 정의는 온라인 홍보는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해 공중에게 기업을 알리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채널 현황 파악, 운영 계획 수립, 콘텐츠 제작, 운영, 활동 평가를 하는 능력이다라고 능력 단위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4수준이라는 게 이 정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건가요? 네, 네. NCS에서는 각각의 능력에 대해서 1수준에서 8수준까지를 이제 정리를 해놨고 네. 1수준이 가장 어떤 기초적인 능력이라고 치면 8수준은 우리가 어떤 그 직무에 대해서 기능장의 어떤 최고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또 능력 단위의 온라인 홍보가 있더라도 그 밑에 구성하는 어떤 능력 단위 요소는 또 각각의 수준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4수준이라고 하면 일단 그 지금 대졸 채용이지 않습니까? 그 대졸 신입사원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죠. 보통 대졸 신입사원의 순위 4수준 정도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얼핏 첨부 파일이 또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볼 네. 수 있을까요? 한번 함께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 요와 관련된 이제 능력 단위나 능력 단위 요소를 보시려면 첨부 파일을 클릭하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대신 다운을 받으시려면 그 아까 NCS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 꼭 하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능력 단위 명칭으로 온라인 홍보가 있고 정의 아까 보셨죠. 네. 그리고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게 능력 단위 요소입니다. 이 온라인 홍보와 관련된 능력 단위 요소를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채널 현황 파악하기, 운영 계획 수립하기, 콘텐츠 많아요. 제작하기, 네. 온라인 운영하기 뭐 이렇게 있죠. 끝에 그러네요. 보시면 또 온라인 홍보 활동 평가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 단위가 있으면 그 하위적으로 능력 단위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능력 단위 요소별로 보시면 여기 5-1, 5-2, 5-3, 5-4 이렇게 해서 뭐 파악할 수 있다, 분석할 수 있다, 반영할 수 있다, 작성할 수 있다라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수행 준거라는 게 네. 있습니다. 그 수행 준거를 일단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식 기술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직무가 핵심이니까요. 네. 이 직무가 도대체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 이런 네. 코드를 또 활용해 보시면 정말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서류 작성, 자기소개서 한번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까요, 대표님? 일단 제가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입사지원서를 한번 봤습니다. 네네. 봤더니 일단 서류상으로는 크게 이제 지원 분야와 관련된 교육 이수 사항, 그다음에 경험 사항을 묻고 있고요. 네. 교육 이수 사항과 관련해서는 학교 교과 과목, 그다음에 직업 교육 과정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은 직접적으로 그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들은 과목이 뭐냐라는 거고요.
직업교육 과정이라는 거는 학교 교육 이외에 어떠한 교육 과정에 들었는지 이런 거를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 사항과 관련돼서는 그 실제로 지원 분야와 관련돼서 어떤 조직에서 얼마만큼의 기간을 통해서 어떤 역할 수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1,200자 내외로 이제 묻게끔 돼 있고 또 중요한 건데 자기소개서 항목인데요. 네. 자기소개서 항목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1.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사 후 공단에서 어떤 업무를 왜 해보고 싶은지에 대해 기술하시오. 2. 자신이 왜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물이고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기술하시오.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 예,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최근 당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 상황을 기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기술하시오예요. 예. 그러니까 의사소통 방법하고 위기 극복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그렇죠. 같네요. 1번은 지원 동기를 묻는 거고 2번은 그 아까 연구원이 말한 어떤 그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인재상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는 거고요. 네.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대충 아시겠죠. 세 번째는 의사소통. 의사소통. 예. 네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을 그렇죠. 갖다가 평가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면접에서는 또 어떤 걸 물어보고 대비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면접에서는 저희가 뭐 NCS 직업기초 능력, 그러니까 NCS 채용에서는 두 가지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데 일단 개별적인 질문에 있어서는 직업기초 능력 항목을 기반으로 해서 그 면접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저희가 보통 과제 면접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뭐 네. 그룹 토익이나 PT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직무 수행과 관련된 태도를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국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과연 어떤 필기 문제들로 인재들을 뽑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 연구원님 오늘은 네. 어떤 유형의 문제들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번에는 그 기업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그 필요한 능력인 조직 이해 능력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조직 이해 능력 왜 필요할까요? 사실 NCS 기반에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직업기초 능력들이 기존에는 이제 지식 차원의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지식적인 측면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 관리 또 진행을 위해서는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축약된 형태가 조직 이해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조직 이해 능력 문제를 오늘 두 가지 뽑아 오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직접 보면서 이야기 나누죠. 네. 첫 번째 문제 어떤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조직도가 나와 있고, 네.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조직도에 대해서 가불병정 네 사람이 이제 이해한 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에 관한 문제네요.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을 모두 고르라는 거니까 그럼 보기 보면은 지금 두 사람이 올바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갑 보겠습니다. 조직도를 보면 4개 본부, 3개 처, 감사실을 포함해 총 7개 실로 구성돼 있네. 이건 어떤가요? 네, 보시면 4개 본부는 맞죠. 기획본부, 관리본부, 영업본부, 해외사업본부. 그러네요. 네. 그리고 3개 처를 볼까요? 하단에 보시면 기획처. 인사처, 구매처. 그러네요. 그렇죠? 네. 자, 감사실을 포함해 총 7개 실로 구성되어 있네 그랬는데 요거는 어떠십니까? 실만 다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총 9개니까 갑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러네요. 네. 을. 자, 그런데 감사실은 사장 직속이 아니라 감사위원회 산하에 별도로 소속돼 있어. 이건 어떻죠? 네, 지금 보시면 감사실은 네. 그 나머지 부서들이 다 사장 직속으로 이제 가지치기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감사실은 감사위원회 산하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맨 오른쪽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바르게 이해했죠. 네, 병입니다. 사장 직속으로는 4개 본부가 있는데 그중 한 본부는 해외 사업을 맡고 있군. 네. 이 얘긴요. 그렇죠. 4개 본부가 있는데 그중 한 본부를 보면 해외 사업 본부가 있죠. 네. 이 본부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병은. 그래서 그러네요. 네, 올바르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정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을병이네요.
맞습니다. 그죠? 그냥 여기까지 네. 하고 그냥 그렇죠.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렇죠. 되죠.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까지 보겠습니다. 네. 자산관리실과 영업관리실 모두 관리 기능을 하니까 둘 다 관리본부 소속인 것은 당연하지. 어때요? 네. 자산관리실은 관리본부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영업관리실은 지금 보시면 영업본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관리본부 소속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정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표를 보고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그냥 뭐 처와 어디 속해 있는지 실 이런 것만 잘 구별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뭘 파악하기 위한 문제인가요? 네, 그 조직이해 능력의 하위에 보시면 4가지의 능력 요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조직 체제 이해 능력이라고 하는 형태를 이제 문제로 구현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조직도를 읽어내는 방법, 이걸 또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한 문제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이거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 어떤 문제인가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조직이해 능력 중에서 경영 전반의 어떤 전략 또는 이제 경영 이해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 문제고요. 네. 문제를 보시면 이제 수학 분석이라고 하는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아마 한 번쯤은 많이 하죠. 그렇죠. 네. 네, 들어봤을 내용인데요. 네,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네. 줄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왓이란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의 머리 글자를 모아 만든 단어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도구이다. 스왓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조직의 외부, 내부 환경을 분석 결과를 통해 각각에 대응하는 전략을 도출하게 된다. 자, SO 전략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SO 전략은 공격적인 전략이고 WO 전략은 이 외부 환경의 기회를 활용하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ST 전략. 위험 요소는 회피하면서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WT 전략은 자사의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으로 방어적 성격을 띈다라고 굉장히 길게 나와 있지만요. 네. 연구원님 사실 읽고 나서 밑에 표를 보니까 네. 읽을 필요가 사실은 없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밑에 표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런 경우면은 이제 진행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 뭐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간을 또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줄거리를 다 읽을 필요 없이 표만 가지고 간단하게 이해하면 좋겠죠. 네. 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문제군요. 그렇죠. 네. 커피 전문점. 큐 커피 전문점 환경 분석 결과인데 스왓 분석이 지금 돼 있어요.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소까지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밑에 어떤 전략이 가장 옳은 거냐 이게 문제네요. 맞습니다. 네. 네. 해석을 좀 해주시죠. 네. 보시면 이제 수학 분석의 그 앞에 나와 있는 기본 이론에 토대를 해서 이 Q 커피 전문점의 향후 전략을 분석을 했습니다. 예, 1번부터 3번까지 선택지가 나와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적절한 전략을 고르라는 것인데 1번부터 한번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1번을 보시면 가격 할인 프로모션을 통한 브랜드 홍보 전략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사실 위에 보시면 Q 커피 전문점은 강점에 있어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브랜드 홍보 전략을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네. 두 번째 2번. 타사 벤치마킹을 통한 신제품 개발 착수라고 나와 있는데 네. 이 Q 커피 전문점의 약점을 보시면 타사와 쉽게 차별화되지 않은 제품의 맛, 그래서 타사하고는 차별성이 없다라는 것이 또 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타사를 또 벤치마킹을 한다라는 것은 약점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겠죠. 그래요. 이제 지금 차별화 시켜야 되는데 비슷하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네. 3번도 보겠습니다. 제품 라인 축소를 통한 비용 감축 시도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위쪽에 나와 있는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의 정보와는 아주 관련성이 먼 이제 거리가 먼 선택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예 단서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네. 4번은요? 네,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는데 공정무역 원두만을 사용한 커피 판매 CSR 캠페인 전개,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네. 이 전략을 활용을 하는 것인데 위쪽에 나와 있는 위협 요인을 보면
불합리한 원두 생산 공정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원두를 가지고 오는 뭐 아프리카 나라라든지 네. 이런 노동자들한테는 굉장히 가는 임금이 적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큐커피 전문점 또한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고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 내용이 이제 4번 선택지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죠. 아, 그렇군요. 이 문제는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생각을 굉장히 네, 요하네요. 맞습니다. 난이도가 좀 높죠. 그래요. 스왑 분석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네. 대비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배경 지식 차원에서 어느 정도 활용 예시들을 케이스 스터디 요즘에 많이 하는데 그런 형태로 좀 미리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양관리공단의 공고문도 분석을 해봤고요. 이 조직 이해 능력을 알 수 있는 문제까지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저희가 이걸 질문하고 맞추려고 해요. 자, 해양관리공단을 이제 지원하고 싶은 분들에게 조언의 말씀으로 해주시면서 한마디로 이게 포인트다. 여기는 이 채용은 이게 포인트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대표님부터 네. 해양관리공단은 뭐다? NCS 채용의 전형이다. 아, 예. NCS 채용의 전형이다. 전형이다, 그냥 예. 표준이다 예. 이 말씀이시군요. 예. 왜요? 뭐 공고문의 내용도 아까 뭐 저희가 체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체계에서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직무생 내용, 지식기술 태도 이런 것들이 다 NCS에서 그 제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공고문이 나왔고 채용의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준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NCS 대비하시면서도 해양관리공단의 예를 그러면 한 번쯤 살펴봐도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표준이라고 말해주셨고요. 자, 연구원님, 해양관리공단의 채용은 뭐다? 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네. 미래다라고 미래다.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거창한데요? 네, 왜요? 그러니까 뭐 채용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기업의 특성이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인류의 이제 장차적인 그 보고가 되는 곳이 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인류의 미래다라는 점을 좀 인식을 하고 채용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해양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이렇게 미래까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그 부분을 또 잘 인지하고 계시다가 어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NCS 활용 가이드 2부 오늘 이렇게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공고문 분석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HR 진단평가센터 이승철 대표님, 한국행동과학연구소 김순호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뵐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